이제 그 문장을 읽었으니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뭐라고 했죠?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은 뭐라고 했죠? 자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뭐냐고 뒤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가 이전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해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아니면 빙산 모델도 있고 이렇게 한 모델도 있습니다. 밝음의 세계로 나가는, 내가 밝음의 세계로, 나 자신을 표출하는 밝음의 세계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우선 자아가 나의 의식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만 있는 건 아니고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더 엄청난 거죠. 엄청난 무의식의 세계 속에 내 자아가 에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아가 에고고 셀프가 자기입니다. 그 안에 자아와 의식하고 있는 자아와 무의식하고 있는 두 개가 합쳐져서 자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총체, 그것을 자기라고 하는데 그 자기의 핵심에는 이렇게 순수이성, 순수의식, 자기의식, 영혼, 실존, 정신이라고 철학자마다 말하는 그 중심에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인간을 인간되게 말할 있는 하나의 속성. 순수이성, 순수의식, 자기. 순수이성은 칸트가 말한 거고 순수의식은 누가 말한 거예요? 후설이 말한 거고, 에드문드 후설. 그 다음에 자기의식은 뭡니까? 자기의식은 헤겔이 말한 거죠. 영혼은 고대인들부터 쭉 써왔던 그 얘기고, 실존은 키르케고르이 말한 거고, 정신은 그냥 우리 정신줄을 놨구만. 그러면 그 인간으로서의 자기 속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정신줄을 놨으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용어를 붙였든 간에 인간의 중심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중심에는, 자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진선미를 분별하여 종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지. 디폴트로 주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값으로 주어져 있어. 컴퓨터를 우리가 사면 그 안에 초기값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윈도우가 있든 뭐 옛날에 같은 그 iOS가 있든 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게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디폴트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초기값으로. 그런데 이 디폴트로 주어져 있는 이 초기값을 헝클어뜨리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것이 뭔지를 계속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성장하면, 성인이 되면 자기 존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감과 동시에 자기가 맡은 사회적 역할을 뭔가를 맡아서 해야 될 때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충분히 익혀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자기 인식의 과정으로 성숙해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화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자기 존재와 역할 존재가 잘 맞아야 돼요. 자기 존재는 자기 혼자 있을 때를 말하는 거고, 역할 존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미 기존의 질서 속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기존의 상징 체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 속에서 훈련받고, 그 속에서 교육받고, 그 속에서 성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내 관점에서 보면 서계차경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화하고 경쟁시키는 이 처참한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환경, 조건을 어떻게든지 무화시켜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세계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수 이성, 순수 의식, 자기 의식, 영혼, 실존, 정신 뭐라고 말했든 간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그걸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양심, Gewissen. 독일어로는 Gewissen, 영어로는 conscience. Gewissen이라는 건 지식이거든. 암 또는 이 학문을 할 때 Wissenschafts라는 게 바로 그 지식 때문에 그래요. Gewissen이라는 건 함께 모아져 있는, 다 함께 돼 있는, 다 함께 모인, 그러니까 Gewissen. 다 함께 있는 지식. 그게 뭐예요? 양심이잖아. Conscience. Conscience는 뭐예요? Science잖아. Science. 지식. 학문. 과학. 이걸 컨한 거예요. 함께 가지고 있는 지식. 영어로 말하면 conscience고 독일어로 말하면 Gewissen. 양심. 이런 양심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관적 세계를 가지고 있고 나의 욕망에 따라서 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Internal representation. 내 머릿속에, 내 뇌속에서 internal이죠. representation. 이 세계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주관적 세계죠. internal representation. 그 다음에 객관적 세계가 동시에 있어요. 그 객관적 세계는 나 말고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게 보기로 하자. 이것을 마이크라고 보기로 하자. 저것을 카메라라고 보기로 하자. 이것을 컴퓨터라고 생각하기로 하자고 합의된 객관적 세계가 있는 거야. 그것은 다 주관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본 거지. 그것을 intersubjectivity. 그러니까 간주관적인 거지. 서로 주관성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양심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를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시키는 이성의 힘을 말해요. 그 힘이 인간의 삶을 진리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진리로 이끌게 되면 석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가 아주 쉽게 되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 조건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십시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실현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아 실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에고 액츄얼라이제이션, 에고 리얼라이제이션 하는 말은 없어요. 자기와 자아를 번역하는 분들이 자꾸 헷갈리게 번역해서 자아 실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심리학적인 이 바탕이 좀 부족해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잘못 번역해서 그래요. 자기를 실현하는 거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는 에고예요. 에고. 그러니까 자기 실현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자기 실현이 일어날 때만 우리는 밝음의 세계로 나아가요. 키르케고르이 말했던 자기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김건희는 이런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양심에서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서 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사라지고 자기의 주관적 세계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윤석열도 똑같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구렁텅이로 빠진 겁니다. 그것은 문재인도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히고 그 부정과 부패와 거짓말과 온갖 비리를 다 눈 감아주고 끝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쉴드를 쳐줬 이 사태가 오늘의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조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기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가 바로 그 자기 실현을 위한 자기의 모습, 그것을 시안 키에르케고르이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정신이다. 정신은 자기다. 자기란 무엇인가? 자기란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문구가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은 정신이다. 정신이란 무엇인가? 정신이란 자기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기는 무엇인가? 자기란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관계, 바꾸어 말하면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는 관계가 아니고 자기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관계가 그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관계다. 이거 어려운 말이죠.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거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번에 다시 기회가 되면 이 관계가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냥 아주 쉽게만 얘기하면 그 두 번째 문장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관계가 자기 자신에게 관계함으로써 거기서 타자와 관계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은 관계가 자기 자신에게 관계함으로써 관계라는 게 있어요. 관계. 내가 환자고 나를 진료하는 의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환자인 나와 홍길동이라는 의사, 최동석이라는 환자와 그 홍길동이라는 의사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죠. 그죠? 그러면 그 관계가 형성됐을 때 나라는 사람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질병을 안고 그 환자를 돌보는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럼 그 홍길동이라는 의사와 최동석이라는 환자 사이에 관계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 관계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관계가 아니고 자기 자신과 관계함으로써 관계가 나와 관계를 맺는 거고, 이 관계가 의사인 홍길동과의 관계도 맺는 거지. 그 관계라는 제3지대에서 거기서 타자와 관계하는 관계라는 거야. 내가 홍길동이라는 의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그 제3지대인 관계에서 내가 나의 질병을 들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의사 홍길동은 자기의 전문적인 그 의료 지식을 가지고 이 관계 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타자와 관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곧 관계 속에 들어가서 타자와 관계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날 때 그 사람과 그냥 딱 아삼육이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과 문재인과 조국이 아삼육이 돼서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관계없이 그냥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써줬다는 거야. 끝까지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내가 왜 문재인, 조국, 임종석, 노영민, 이낙연 이런 사람들을 등신이라고 말하는 거는 바로 이거야, 이게. 시안 키게르가 말하는,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인간 정신 자기 관계 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엉망진창이 된 거야, 나라가. 지금도 똑같잖아. 그냥 100여 명이 모여서 치맥해가지고 우리가 뭐 윈체로 하면서 난리를 지겼다는 거 아니야.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이 친문 세력 이놈들은. 문재인을 만들어낸 놈들이라니까.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을 만들어낸 놈들이 친문 세력이란 말이야. 그놈들이 앉아서 뭘 빈채로 하고 난리를 지겼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걸 보고 와, 이놈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반성을 못하는 놈들이로구나, 이게. 객관적으로 그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 자신과 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관계를 맺는 거란 말이야. 나는 너가 아니고 너는 나가 아닌 거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인간이 실존적 존재라는 말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쉔 키에르케고리. 장폴 사르트르는 또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인간과 실존이란 무엇인가? 실존은 무한한 자유를, 내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어요. 절대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절대적 자유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야. 자기의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행위를 했잖아. 그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문재인에게 묻고 싶은 게 이거야. 네가 네 마음대로 윤석열이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딱 쉴드를 쳐줬잖아.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권한만 가지고 있었지 책임을 지지 않는 놈들이 어떻게 공직에 나와서 떠드냔 말이야. 나쁜 놈들. 자유에서 책임으로 갈 때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질서자유주의라고도 말했어요. 그래서 이 질서 없는 나라에서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뭐냐? 자기가 맡은 직무에는 어떤 성과 책임이 있어서 그 성과를 창출할 책임을 다하고 그것을 완수하지 못한 놈은 그것에 상응하는 사회적 처벌, 정치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무설계 모형을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직무가 존재하지 않느냐 말이야, 직무가. 그냥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자기가 이 대감 노릇을 하는 걸로 그것을 따인 거예요. 이 조선시대지, 이게. 이렇게 문명이 발전된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직무가 제대로 설계되어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 멋대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지 멋대로 한 거야. 지 멋대로 하는 거는 문재인이 지 멋대로 한 거나 똑같은 말이야. 윤석열이란 놈이 그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센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거짓말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이었어요. 거짓말을 눈 감아준 순간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거야, 이거는. 온통 거짓말이잖아, 온통 거짓말. 나라 전체가. 근데 문재인은 아직도 문제의식이 없어요. 아직도. 조국 이 녀석 똑같아, 지금.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성취해준 모형을 썼어요. 내가 속도를 내면 금년 중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직무설계 모형을 그래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 한 인간으로서, 이 우주에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